네, 차기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적합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한가?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적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부 조직을 대응시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그 국가의 새로운 동력 창출이라든지 국가의 발전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유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 행정체제의 변화의 하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1948년 이래 71차례나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1년에 한 번씩 변화된 모습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덩달아 과학기술 행정체제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환경 변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모습보다는 그 하나의 정권의 정당성 또 정권이 추구하는 그 목적 국가나 국민이 바라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정체제 조직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 보면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해부터 갑자기 대두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제3차 물결의 한 흐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형태의 생산 방식 또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행정 조직, 행정 체제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 지금 지난해 클라우스 슈밥에 따르면 저건 복잡한 겁니다.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게 피지컬, 사이버, 바이오, 디지털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슈밥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능정보기술, 지능과 정보가 피지컬한 부분에서 연결돼서 돌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빅데이터를 장착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지능형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D 행정체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R&D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재량 지출적 성격을 갖습니다. 아마 행정학 하신 분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재량 지출권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속돼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줄이든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재정 지출의 확대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한 예산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게 앞으로의 R&D 행정 예산 형태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지금 연구 자율성 확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는 그러한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큰 전략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현재 구조는 아시다시피 전략기획 기능은 국가심 체제로 가 있고요. 또 부처의 사업 전략 기능은 부처로 가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재의 구조입니다. 아울러 전문 기관이 부처의 사업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R&D 예산 배분 조정도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와 바로 국가심이 좀 이분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R&D 전략이 실제로 부처 차원의 R&D 전략으로 연계되는 고리가 좀 약합니다. 이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제로 이러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서 부처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처는 독자적인 법, 또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 부처의 어떤 전략을 반영하는 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앞으로 조금 그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지금 특히 좀 강조해야 될 게 그 지금 R&D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그 행정 체제나 그 과학기술 행정 그 조직 문제에서 같이 한번 그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평가가 굉장한 많은 그 이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뭐 키스텝도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평가에 대한 조정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 정부가 수립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번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전 정권에서 마련돼 가지고 그 차기 정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차기 정권이 이를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 행정 체제를 좀 변화시키는 이런 모양들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그 전 정부에서 보다 그 차기 정부가 좀 요구하는 그 철학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반영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좀 고려하는 그 쪽에서의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 기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재설계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4차 산업혁명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어떠한 그 형태로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그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좀 국가적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생산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계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인문사회, 문화, 그 다양한 그 계층의 그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국가적 담론을 추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 뭐 국회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기에 많은 부분 정부가 좀 주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한 논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섹스 대학의 마리아나 마츠쿠아토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기업가형 국가 뭐 이런 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말 다양한 혁신 원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원천 기술들은 정부가 만들어주고 그러한 그 혁신 원천 기술들을 민간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대한민국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지원만 해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상당한 이 유행이 됐을 때는 정부가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유행에서 벗어나자 정부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그 제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에 전반적인 그 노력을 좀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DARPA죠.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같은 곳이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도 좀 그러한 부서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좀 혁신 원천 기술들을 좀 개발할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재 육성입니다. 과연 어떻게 정부가 그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인재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창의성을 가진 인력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고려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많은 노력들, 그리고 그러한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하나가, 이건 뭐 그 이창원 교수께 제안한 부분인데, 기존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자를 육성하자. 저는 뭐 이 말이 조금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예상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로서 그 이러한 인력을 키워내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핵심 역량을 갖는 인력들을 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련된 교육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것,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기획재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기 재정 계획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간에 아직까지도 좀 그 원활한 그 연계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 그 재정 그 운영 체계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R&D만 전반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는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걸 같이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그 R&D 예산 총량 추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별도의 예비비 제도 같은 걸 둬가지고 좀 시급할 때 이걸 다시 그 반영하게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 전환이 또 필요하다.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또 그 유사 그 중복 영역에 대한 좀 조정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그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생각되고요. 전문위원회 체제가 조금 더 그 확고하게 좀 운영될 수 있는 형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는 그 시스템으로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에서 그 일종의 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걸 좀 제안했고요. 드디어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방안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이고, 아마 두 개가, 하나는 과학기술계가 지금 바라는 쪽, 또 하나는 지금 행정학자들이 바라보는 안입니다.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제안만 하는 형태로 하고, 뭐 여기에 대한 활발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만들고 그 과학기술혁신부 부총리 부서로서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뭐 이 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로 이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그 정책 조정이라든지 주요 그 의사 결정, 기획, 그리고 R&D 예산 배분 기능을 같이 가지고 그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국 형태로 그 부총리 부서인 그 과학기술혁신부가 신설돼서 운영하는 형태, 즉 기존에 그 하고 있는 많은 그 기초 응용과 관련된 R&D 부분들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거대 원천, 그 원천 기술, 뭐 거대 과학, 또 미래 성장 동력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그 정부 R&D 예산의 뭐 한 70~80% 정도는 과학기술혁신부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부처들은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그 이 사업화한다든지 산업 현장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들을 지금 진행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혁신전략부를 그 지금 보면 그 기획재정부가 실제로는 약간 그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혁신전략부를 부총리 부서로 두고 그리고 고등과학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그 고등 그 교육과 기초 응용을 같이 그 수용을 하고, 그 혁신전략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 기획, 뭐 여러 가지 성장 동력, 그리고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조정 문제, 예산 배분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그 행정 조직을 이원화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그 혁신 전략부를 그 지금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거의 같은 그 이 위상으로 두고 이 고등과학부 뭐 아마 이 경우는 아마 교육부가 조금 이제 달리 변화되겠죠. 그 고등교육 기능을 가져와서 기초 그 응용 연구와 결합해서 같이 하는 고등 과학부를 신설하는 이 과학기술 그 정체성을 가진 조직이 두 개로 나눠지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마 요 두 가지 안들이 아마 과학기술계에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만은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와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건 이제 그 과학기술전략회의가 현재 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지금 국가심이라든지 자문회의 기능을 여기 합치고 교육과학부는 교육기능과 기초원천 연구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R&D 기능에 대한 그 R&D 예산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여기 그 이창원 교수가 제안한 거로 보면 R&D 기능을 여기서 갖지 말자는 형태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아마 많은 행정학자들이 조금 그 과학기술 쪽은 그 실제로 R&D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역할 그리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따로 떼내자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 하나의 안으로 나타난 부분이고요. 뭐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개발 기능하고 고등교육 중심의 그 기초원천 연구 기능을 그 전체 통합 관리하고 이를 그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서 전체 그 조정하고 운영하게 하자. 그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배분 조정하고 평가 기능을 실제로 기획 조정 기능하고 분리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 합리적으로 그 연계시켜 유지할 것이냐가 하나의 숙제로 지금 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체제 개편 방안 4는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고 국가연구개발처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고등교육 기능을 가져오지 못할 때 그 연구개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연구개발 기능들을 기초응용 중심으로 그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로서의 어떤 크기가 그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연구개발처를 신설하고 뭐 여기 그 이창원 교수께서 제안한 건 뭐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신설해서 이관하자는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적어지는 순수한 그 연구개발 부분만을 그 유지해 나가는 안입니다. 뭐 물론 이 안은 과학기술계는 바라지 않죠. 실제로 그 순수한 연구 기능만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처,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과학기술처와 같은 기능들을 다시 한번 그 부활시켜서 그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결국 그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이 그 국가연구개발처가 타부처와의 어떤 그 적합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R&D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될 것이냐, 여전히 논의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된 것들은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 원하는 안 2개, 그리고 이 그 행정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안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4개 안을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사회 경제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정합성, 그리고 조직 내 정합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 차기 정부 제4차 산업혁명기에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그 정말 국가와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